완벽한 개념, 간결한 풀이. 전 EBS 수학영역 김지송이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 올림포스 공통수학 2 1강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왜냐면 공통수학 2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번에 공부를 좀 해볼까?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통수학 1을 제대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동시에 저랑 같이 공통수학 2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일단 OT는 듣고 왔어야 되겠죠? 자, OT 듣고 저랑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OT를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볼 건데, 하나 덧붙일 말이 있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50분 동안의 수업을 50번 할 건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보다 여러분들이 그 50강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아니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해왔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강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50강 하면서 그랬지 하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백색 소음처럼 제 강의 틀어놓는 거고, 저랑 같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공통수학 2 첫 부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은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 진짜 쉬워. 자, 들어봐. 여러분,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랑 여기 3이 있어.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거리? 4야. 어떻게? 4칸 맞아요, 4칸. 근데 여러분들 이 4라는 숫자 어떻게 얻을 수 있지? 맞아, 3 마이너스 1이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4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만 할게. 자, 마이너스 2는 절대값 씌우면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의 제곱이고, 그건 사실 그냥 마이너스 2의 괄호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겠네? 맞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제 가볼게요, 진짜 제대로. 우리 처음에는 수직선 위에서부터 할 거예요. 여기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의 X좌표 X1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여기 B가 있어요. B의 X좌표는 X2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여러분들은 맞아, 쉽게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적을 거야.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면 돼요. 근데 이것의 약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두 점 A, B를 줬을 때 지금은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A를 왼쪽에 적었는데, 이게 항상 그렇다라고는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도 생각은 해야 돼. 여기가 B고 여기가 A인 거야. 여기가 X1이 되겠죠? 여기 X2가 되겠죠? 그럼 이때 길이는 뭐가 돼요? 이때 이 거리는 X1 마이너스 X2가 돼. 여기는 X2 빼기 X1이고 여기는 X1 빼기 X2인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이 그냥 X1에서 X2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자. 그러면 항상 양수를 보장할 수 있잖아. 큰 수 빼기 작은 수, 큰 수 빼기 작은 수. 그냥 절대값 씌우면 우리가 항상 양수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두 점이 있다, 그것도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수직선이에요. 근데 수직선은 쉬워. 이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수 있는 거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평면 위의 점. 자, 평면 위의 점 가볼게요. 여기 A, X1, Y1, 여기 B, X2, Y2 이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래 알고 있는 길이를 잘 이용해서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즉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이 선분을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의 빗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걸 그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사실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노란색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걸 줬으니까 x1, y1, x2, y2 이걸 줬으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알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C라고 합시다. C라고 하면은 이 점은 X좌표는 B를 따라가고 x2, 그 다음에 Y좌표는 A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긴 x2, y1이 돼요.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길이 두 개 다 구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여기 높이는 y2 빼기 y1의 절대값.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여기는 x좌표끼리의 차 x1, x2니까 x2 빼기 x1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원했던 건 이 빗변의 길이고 이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분 AB의 길이, 이 길이는 루트 y2 빼기 y1, x부터 볼까? x2 빼기 x1 이거 절대값의 제곱, 여기도 y2 빼기 y1 절대값의 제곱인데 우리 아까 했던 거 마이너스 2를 절대값이어서 제곱시켜도 그냥 마이너스 2 전체 괄호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x2 빼기 x1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적지 말고 x2 마이너스 x1 이것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이것의 제곱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순간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공식 열심히 외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은 좌표를 알려줬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좌표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또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좌표를 안 알려줬으니까 갑자기 미지수를 둬. 그럼 미지수를 둔 다음에 계속 뭐 식을 전개하다 보면은 복잡해지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쨌든 그냥 본질적인 핵심은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각 삼각형을 엄청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내가 구하기 쉬운 거. 지금은 좌표를 줬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지 좌표를 주지 않았다? 그럼 다른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가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하지? 그거를 꼭 떠올리세요. 자,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원점까지의 거리. 예를 들어서 x1, y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부터 원점까지의 거리인데 원점은 뭐죠? 몇 컴마 몇이야? 0,0. 0,0.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식에서 x1, y1, 0,0 이거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x2 빼기 x1 쓰지 말고 그냥 0 빼기 x1 그거 제곱해도 x1의 제곱, 여기 0 빼기 y1 그것의 제곱 그냥 y1의 제곱. 따라서 이 거리는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점까지의 거리예요. 우리 간단하게 그냥 예시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자, 이그젬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2랑 그 다음에 4,2라는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여기 공식 그대로 있지? 루트 자 x2 빼기 x1 4 빼기 1 제곱 그 다음에 y2 빼기 y1 2 빼기 마이너스 2 이거 조심. 2 이거 잘 봐. 마이너스 2 이거 괄호 잘하자. 여러분 진짜 마이너스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괄호 조심. 자, 정리하면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2 플러스 2니까 4의 제곱이에요. 이거 뭐 너무 쉽죠? 9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25. 루트 씌웠으니까 5가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그젬플이었고 1,-2랑 4,2 사이의 거리. 자, 두 번째는
이 원점이랑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이거 방금 했던 것처럼 루트, 이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1 마이너스 0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의 제곱, 이것도 부호 조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근데 저는 사실 이 괄호를 더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 이것의 제곱 정리하시면 루트 1 더하기 4니까 네, 루트 5가 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뭐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가보자. 바로 문제 가보자. 이게 제일 첫 단원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스무스하게 뭐 도입하긴 했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가 문제겠죠. 자, 유형 1번 볼게요. 두 점 A, B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모든 A의 값의 합? 그럼 A가 한 개는 아니겠죠? 보통 그래요. 뭐 만약에 한 개다 라고 하면은 학생들한테 약간 혼란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은 아마 보통 두 개 이상은 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를 씌울 거야. 그럼 처음에 올 거는 x2 빼기 x1의 제곱이었잖아. 마이너스 4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a의 제곱. 이거 제곱을 하고 이게 얼마가 되길래? 이게 10이 되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겠죠? 자, 제곱하시면 이거 지워지고 이거 제곱되면서 안에 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네, 36 더하기 요거 지금 바꿔놓자. 1 빼기 a의 제곱은 사실 a 빼기 1의 제곱이랑 같죠.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안 헷갈려. 는 100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36 넘기면 100 빼기 36, 네, 64고 64는 뭐의 제곱이야? 8의 제곱. 자, 그래서 a-1의 제곱은 지금 8의 제곱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a 빼기 1은 뭐 또는 뭐야? 8 또는 마이너스 8. 그렇다면 a는 1만 넘기면 9 아니면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a 값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자, 이게 유형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만 잘 적용하면 됐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 다음에 이게 10이다 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36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은 100으로 바꿨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것처럼 사실 루트가 있으면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많이 좀 벗겨내는 편이에요. 바로 제곱을 해가지고.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유제 1번입니다. 두 점 A, B와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두 점 있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 P가 하나 있네. 그 다음에 문제 마저 읽어보면 두 점 AP 사이의 거리와 두 점 BP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점 P의 Y좌표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면 첫 번째 좌표 평면 위에 그려봤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 정도. 이게 A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B. B는 1, 3. 한 요쯤 찍을까요? B 1, 3. 이때 Y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그 점 P에 대해서 AP 사이의 거리. 여기 P라고 두면은 이 길이랑 서로 같대요. 이거 지금 P라고 둘 거야. 이때 점 P에 뭘 물어봤어요? Y좌표. X좌표 왜 안 물어봤을까? 이미 0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0, Y라고 두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P 사이의 거리랑 BP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즉 선분의 길이가 같아. 근데 같은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하면 분명히 루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제곱을 하고 들어갈게. 제곱하고 들어가면 AP의 제곱은 0, Y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니까 0,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AP의 제곱이야. 자, BP의 제곱 들어갑니다. 0, Y 1, 3 0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쭉 이제 전개하자. 자, 4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거는 1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얼마? 9.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뭐 할 차례? 네, 속어. y제곱, y제곱 속어. 마이너스 6y만 넘기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어라라, 뭔가 잘못됐다. 여기 플러스다. 여기 플러스다. 자, 마이너스 6y 넘겨요. 그럼 넘기면은 10y는 여기 4 더하기 4, 8이니까 1 더하기 9, 10이라서 네, 2가 되고 y는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분의 1. 여러분들이 시험 치다 보면 이런 유형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우리 나중에 다룰 문제에서도 또 등장하긴 해. 근데 지금 미리 뭐 우리가 생각해 두면 좋은 거? 루트가 있을 거니까 그냥 제곱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자. 그것도 꽤나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선분의 내분점부터인데 여기부터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새로운 개념이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 거니까 뭐 갑자기 제 이름 김지송인데 너는 왜 이름 김지송이야?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실. 자, 내분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선분의 내분점. 그래서 우리는 선분 AB의 뭐 M 대 N 내분점이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이 개념을 살짝 설명하자면 내분이라는 건 나누는 건데 나눌 분자 안쪽에서 나눈다는 걸 말해요. 선분이 있으면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자, 여기가 B예요. M 대 N 내분점. 안에서 나눌 건데 그 나누는 점 우리가 P라고 할게요. 그럼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는 소리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M 대 N 내분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약간의 그 생각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자,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 의미했던 건 A부터 P까지의 거리, 그 다음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M 대 N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것은 이거랑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나? 자, 다시 이렇게 해볼게. 똑같이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우리가 선분 BA를 해볼게. 선분 BA의 M 대 N 내분.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선분 AB나 선분 BA나 똑같으니까 M 대 N 내분점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이 약속은 뭐냐면은 A, B, M, N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서 A부터의 거리랑 B부터의 거리가 M 대 N이 된다는 거라서 선분 BA의 M 대 N 내분은 BM, AN 이렇게 짝짓는 거라서 B부터의 거리가 M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그래서 달라요. AB의 M 대 N 내분점이랑 우리 선분 BA의 M 대 N 내분점이랑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은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면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A부터 M 그리고 B부터 N 이렇게 따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M 대 N 내분점의 공식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냥 약간 빌드업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이 있어. 여기 2가 있어요. 전 이 선분 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선분이잖아. 이 선분을 1대 2로 내분해보고 싶어요. 1대 2, 여기 마이너스를 쓰지 말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고 하자.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대 2 내분을 하고 싶어요. 1대 2. 근데 총 거리가 어떻게 되죠? 아까 했던 거? 5 마이너스 1 얼마? 6이지. 근데 1대 2로 내분하고 싶어. 그럼 이제 1은 몇 칸을 차지해야 될까? 총 몇 칸? 총 6칸이었는데 1대 2 했으니까 뭔가 2칸, 4칸 가져가야 될 것 같죠? 그럼 그 2칸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5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6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칸이 의미했던 건 우리가 총 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를 몇 칸으로 나눠야 돼? 총 3칸으로 나눠야 되죠. 1 더하기 2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는 몇 칸만 가져가? 한 칸만. 이거 계산하면은 2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를 더해가지고 여기가 1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가볼게. A, x1, B, x2.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 자, 그럼 우리는 사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거. 자, 이게 1번. 두 번째,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는 거. 누가 더 클지 모르는 거니까 이제 m 대 n 내분점 구할 건데 우리는 여기에 P라는 점을 구해서 길이가 m, 길이가 n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이거 하나만 해보고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니까. 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A, B를 m 대 n 내분점 하는 거. 근데 아까와 같이 하기로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A에서 이만큼의 거리를 더해주면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A의 좌표를 x1이라고 할 거고 B의 좌표를 x2라고 할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x1에다가 이 m칸에 해당하는 만큼을 우리가 더해줄 거예요. 근데 이 칸에 해당하는 그 몇 칸인지를 어떻게 구하지? 아까 했던 거? 전체 간격이 x2 빼기 x1이니까 이것을 m 더하기 n분의 m칸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마저 정리해 볼게요. 마저 정리하면은 m 더하기 n분의 여기 m 더하기 n을 x1 배분할 거니까 mx1 더하기 nx1 그 다음에 x2 빼기 x1 곱하기 m 있으니까 더하기 mx2 마이너스 mx1까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소거하시면은 쓱쓱 지워지면서 결과적으로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 m 대 n 내분점. 이 내분점은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어떻게 됐냐면 m 더하기 n이 일단 분모로 나와. 여기 분모로 나온 거 보이시죠? m 더하기 n. 그 다음에 mx2 그리고 nx1이 왔어요. 좀 대단한 건 m이랑 x2가 묶이고 n이랑 x1이 묶였다는 건데 m이랑 x2가 묶이고 n이랑 x1이 묶였다라는 거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자, 이거 알면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자,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고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 케이스. m이랑 n이랑 같을 때도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럼 a, b를 m 대 m 내분한다는 거. 사실 그냥 1대 1 내분이야. 그럼 m이랑 n이 같을 때에는 뭐 2m분의 mx2 더하기 mx1이고 정리 다 하시면 그냥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 m 대 m 내분이라는 건 1대 1 내분이고 그렇다면은 이 길이랑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다라는 건 중점. 이건 중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중점일 때는 공식이 2분의 x1 더하기 x2다. 그 다음에 m 대 n 내분점은 그냥 일반적으로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공식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 스토리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네. 자, 이제 이거 그냥 지워볼게요. 우리 할 게 많아서. 아까 1번, 2번 케이스가 둘 다 있었지만 1번 케이스만 보였어. 왜냐? 2번이 똑같아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쉬운 버전. 우리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똑같았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맨 처음에는 수직선부터 출발했어. 그럼 이번에 뭐 할 차례? 좌표평면.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가 있습니다. A, x1, y1. 그 다음에 B, x2, y2.
이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는 m 대 n 내분을 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에 x좌표, y좌표 그냥 x, y라고 쓸게. 우리가 원하는 p는 여기 길이가 m, 여기 길이가 n인 p를 원해요. 이제 우리 x좌표, y좌표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걸 해보는 거야. 뭐 한 거냐면 이 점으로부터 수선을 내렸어. x축 방향으로. 여기도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렸어. 여기는 뭐 x축이랑 오히려 평행하게,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음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왜? 평행하잖아. 여기 각도가 다 같아요. 평행하잖아. 여기 각도가 같아요. 그 말은 AA 닮음이에요. 몇 대 몇? M 대 N 닮음이에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빗변의 길이가 M 대 N부터 출발했지만 사실 이것이 내리는 결론은 이 길이도 M 대 N이라는 거고 이 길이도 M 대 N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P의 x, y에서 x, y가 궁금했는데 x는 사실 그냥 이 지점이잖아. 여기가 x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y인 거잖아. 이 x가 x좌표 x1 여기 x좌표 x2의 m 대 n 내분점. 마찬가지로 여기 y1이었어. 여기 y2야. 이 y는 y1, y2의 몇 대 몇? m 대 n 내분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P라는 점은 결과적으로 x좌표도 m 대 n 내분점, y좌표도 m 대 n 내분점이 되는구나. m 플러스 n분의 x좌표끼리 mx2 더하기 nx1. 그다음에 여기도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뭐 x좌표를 내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y좌표 내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 뭐 3, 3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1대2 내분점을 해볼 겁니다. 우리 방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좌표끼리 내분 한번 하고 y좌표끼리 내분 한번 하기로 했어. 처음에 1 더하기 2가 들어갈 거야. x좌표끼리 x좌표는 1이랑 이거 3을 뜻해. 1이랑 이제 곱해야 되는 건 3.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 크로스로 곱했던 거 기억하죠? 자, 이게 x좌표. y좌표 볼게요. 1 더하기 2. 이번에 y좌표 볼 거니까 마이너스 3이랑 3 보면 되는데 1이랑 3이랑 곱해. 1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괄호 조심.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정리하시면 3분의 여기 3 더하기 5. 뭐 3분의 5가 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3 빼기 3 빼기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정리하면은 3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중점 한번 보자. 중점이라는 건 몇 대 몇 내분이야. 1대1 내분. 딱 가운데니까. 그럼 똑같이 x좌표끼리도 1대1 내분, y좌표끼리도 1대1 내분. 근데 아까 1대1 내분하는 건 2분의 해가지고 그냥 둘이 더하면 끝이었거든요. 더해요. 2분의 그냥 더해. 마3 더하기 3 0이네. 그래서 2,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평면좌표 내에서, 그러니까 평면 내에서 두 선분을 내분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뭐 m 대 n 내분도 특이한 건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여기 이 그림만 잘 떠올려가지고 쭉쭉 그으면
아, X좌표도 m 대 n 내분, Y좌표도 m 대 n 내분점이 되는구나. 그래서 X좌표끼리 m 대 n 내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좌표끼리 m 대 n 내분 한번 하면은 P 이렇게 끝. 중점 특이한 거 없어요. 중점도 X좌표끼리 한 번, Y좌표끼리 한 번 하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럼 이거 지워보고 우리 이제 문제 풀고 갈게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유형 2번 선분의 내분점.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때, 자,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우리는 첫 번째 2대 3 내분을 써야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아. X좌표끼리 한번 2 더하기 3. 자, 2대 3 이거 순서 중요해. 마이너스 3이랑 B를 쓸 거야. 2 곱하기 B, 그 다음에 3 곱하기 앞에 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할 차례. 다시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이번엔 마이너스 9를 써야 되겠죠? 더하기 3 곱하기 A. 이게 2대 3 내분점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요?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더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분모가 5니까 5를 뭐 곱해주면 되겠죠. 5 곱해서 2b 마이너스 9가 5가 되고, 아니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에다가 5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2b는 4가 되고 b는 2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8 더하기 3a는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래서 3a는 이거 넘기시면 뭐 3이 되고 a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두 점 A, B의 좌표가 이미 그냥 구해져 버렸죠. 여기서 A가 1이었고 B가 2니까 마이너스 3,1, 2,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A는 마이너스 3,1 그리고 B는 2,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B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좌표끼리의 차를 먼저 구할 거니까 2 마이너스 3 괄호 조심. 이거 진짜 조심. 이거 여러분들 많이 실수해요. 저도 가끔 실수해요. 자, 더하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리하시면 루트 여기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5. 5의 제곱은 25.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9 빼기 1 그냥 마이너스 10이네. 제곱하면은 네 100이 되겠죠? 그럼 합쳐서 125가 되겠죠? 125에 루트 씌우면 네 5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형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한 거는 그냥 내분점 공식 이용해가지고 X좌표, Y좌표 찾고 그거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선분 AB 길이 구하면 그냥 끝났어요. 자, 또 바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유제 2번. 세 점 ABC와 제1사분면 위의 점 D,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그때 A, B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좌표 평면 위 한번 찍어볼 거예요. 1, 2 여기가 A예요. 그 다음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 3, 0 여기가 C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D라는 점을 찍는 건데 이 D라는 점이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찍어야 돼요. 그럼 이제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어도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들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어요? 처음에 제1사분면 위의 점 D. 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D는 여기도 아니고 뭐 여기도 아니고 그냥 여기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상황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세 개의 점의 좌표를 알아.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건 D의 좌표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어? 평행사변형. 자, 이제 평행사변형을 써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 근데 평행사변형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 그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뭐 같다거나, 아니면 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거나, 아니면 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거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아주 중요한 성질, 대각선.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해요. 그 말은 B랑 D의 중점이 A랑 C의 중점과 같아요. 다시 AC의 중점은 BD의 중점과 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C의 중점부터 구하겠습니다. 중점, X좌표끼리 중점, X좌표끼리 그냥 더해. 2분의 하고 A랑 C 더하면 1 더하기 3이고 2분의 A랑 C 다시 X좌표, Y좌표 2 더하기 제로. 그냥 구하시면은 2,1이 되겠죠? 이것이 뭐랑 같다고? B와 D의 중점과 같다. 자, 그래서 BD의 중점은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A,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될 건데 이게 2,1이랑 같아야 돼. 그럼 이게 2고 이게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4, 이게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5고 이게 3이니까 B는 이게 2니까 B는 3 이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B의 값은 15까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어떤 좀 더 직관을 발휘하면 사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두 칸, 세 칸 같네. 그러니까 여기도 두 칸, 세 칸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지금 이 문제에서 의도했던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뭐 범위에서는 교육과정보다 조금 더 위의 내용을 다루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따져보자. A랑 C의 중점이 B와 D의 중점과 같다. 그러니까 AC의 중점을 이용해서 먼저 2,1 구하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 이용해서 A랑 B의 값을 마저 구할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분의 내분점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할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세 점 A, B, C가 있어요. 이거 일단 결론부터 적을게. B, x2, y2, C, x3, y3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너무 또 예쁘게 그릴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A랑 B랑 C가 있습니다. 이 A, B, C의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게중심 G의 좌표를 우리가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G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리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사실 그냥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아예 주입을 하는 거고 외우기도 쉬워요. x좌표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평균, y좌표가 3개 있거든요. 그 3개의 그냥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한 뭐 모의고사 기준으로 2점짜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점짜리도 힘들어요. 3점짜리더라도 아마 뭐 1페이지나 아니면 2페이지 완전 초반에 있는 그런 3점 아닐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할 거는 첫 번째, 무게중심에 대해서 아주 살짝 복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 제가 많은 설명은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게중심에 대한 복습 1번. 그럼 무게중심은 뭐죠?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다?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를 기억은 하고 있는데 중선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선이 뭐야? 뭐부터 뭐까지야? 꼭지점부터 중점까지 이은 이 선분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선이 3개가 있는데 그게 2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보통 당연해요. 근데 3개의 중선이 마침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게 무게중심이다. 자, 두 번째. 세 중선의 교점인데 우리가 그려보자면 중선이니까 중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선. 이렇게 3개의 중선으로 의해서 나눠지는 6개의 삼각형이 있거든요. 그 삼각형은 모두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질, 오늘의 키포인트 2대 1이에요. 2대 1이고 2대 1이에요.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눠요. 2대 1 내분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거 있어요. 내분은 AB의 내분과 BA의 내분은 달라요. 이 중선을 2대 1 내분할 건데 키포인트 꼭지점부터 따졌을 때 2대 1이에요. 이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랑 B랑 C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를 우리 x1, y1이라고 두기로 했어. 자, 이제 BC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무게중심은 일단 뭐 좌표를 적을 수는 있겠지만 작게 적자. x3, y3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저 G라는 무게중심의 좌표고, 근데 그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선의 방정식 3개를 구하고 싶다? 뭐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음 단원 얘기고, 여러분들이 할 거는 지금 여기 중점이 있을 건데 그 중선 있잖아. A랑 M을 이은 이 중선을 몇 대 몇 내분한다고요? 네, 2대 1 내분합니다. 2대 1. 2대 1. 나는 이 점 G가 궁금해요. 근데 A의 좌표는 이미 알고 있네. 그럼 M의 좌표만 구하면 되죠? M 구하는 거 쉽지? M 몇 컴마 몇? 2분의 X 좌표끼리 더하는 거. X2 더하기 X3. 2분의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G라는 점은 몇 대 몇 내분? 2대 1 내분. 2대 1 내분. 그럼 이제 2 플러스 1이 와야 돼. 좀 더 길게 쓰자. 그 다음에 여기도 2 플러스 1이 와야 돼. 2 곱하기 2대 1이니까 2랑 M이랑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M의 X좌표랑 곱합니다. 2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X좌표 X1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1 곱하기 Y1 이렇게 끝납니다. 다 끝났죠? 3분의 슥슥 지워지고 3분의 슥슥 지워지면 G라는 점은 결국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여기도 마찬가지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끝나는데 하나 더 언급하자면은 가끔씩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냥 결론만 외워두고 갈게요.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 그러니까 M 대 N, M 대 N, M 대 N. 뭐 표현만 해볼까? M 대 N, M 대 N, M 대 N 내분점.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만든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을 뭐 PQR이라고 할게. PQR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결론만 외워두세요.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끔 문제에 등장하는 정도. 자, 이제 지우고 문제, 두 문제 풀고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세 점 OAB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3,2일 때 A 더하기 B의 값
3분의 0 더하기 a 더하기 2a, 3분의 y좌표 0 더하기 b 더하기 a 플러스 2b. 이것을 했더니 몇 컴마 몇? 3,2가 된다. 근데 이거 뭐예요? 3분의 3a. a가 얼마? a가 3 나왔어요. 자, 이것도 볼게. 3분의 a 플러스 3b네. 근데 a가 얼마야? 3이네. 3분의 3 플러스 3b네. 1 플러스 b가 2야. 그래서 b는 1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연산이었죠. 자, 이제 또 바로 다음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푸는 건 훨씬 쉬워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면,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A, B, C에 대하여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래요.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알아요. A랑 그리고 BC의 중점을 압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봐야 돼. A, B, C. 어떤 친구들 당황하겠죠? 나 B랑 C의 좌표 모르는데? 하지만 괜찮아. 왜? 여기 A 좌표 1,2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점 M의 좌표가 마이너스 2,5예요. 이때 우리 무게중심은 아까 몇 대 몇 내분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몇 대 몇 내분이야? 2대 1 내분이에요. 자, 그래서 A 1,2랑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2,5에 몇 대 몇 내분점? 2대 1 내분점을 구하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X좌표끼리 한번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1. 자, 그 다음에 Y좌표 볼까?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얼마? 5 더하기 1 곱하기 얼마? 2가 됩니다. 마저 정리해볼까?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 여기 3분의 10 더하기 2니까 12네. 그럼 3분의 12,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할 거면 3분의 이게 필요한데 난 x2, x3 모르는데 괜찮나? y2, y3 모르는데 괜찮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은 꼭 이거 떠올리세요. 무게중심은 결과적으로 2대1 내분점이니까 우리는 그 내분점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구했던 거거든. 그럼 그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A랑 M의 좌표를 아니까 2대1 내분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수업한 내용을 꼭 복습은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바로 풀면은 바로바로 풀릴 거거든요. 방금 했던 거니까. 근데 문제를 풀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됐었지? 셀프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잘 못하겠다면 주변에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누군지 딱 세워놓고, 자, 이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하고 꼭 설명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바로 다음 강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